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저기 29번 문제인데 이게 그 26학년도 수능이라고 써있는데 26학년도가 아니고 25학년도예요. 이게 작년 수능이에요. 26학년도 수능이면은 4일 뒤에 보는 거죠? 미안해. 잘못 써놨어. 작년 수능입니다.
이게 2020년 전까지는 얘가 나영 최고 난이도예요. 전체 최고 난이도. 자,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좀 가보면은 지금 나 조건 때문에 좀 헷갈리잖아요. 나 조건 보면은 G'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G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G' 함수를 그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G 함수를 그리면은 결국에는 기울기 빠인 걸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한번 돌아서 생각해야 되지만 만약에 G' 그래프를 그려서 본다 그러면 약간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는 해요. 아, 프라임 들어가 있어. 아, 오케이. 잘 안 보이지? 아, 이거 어떻게 진하게 안 되나? 그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4가 평행이동 돼 있습니다. 4가 평행이동 돼 있어요. 애초에 3차 함수가 도함수 빵 되는 게 한 개면은 절대로 4개가 안 나오죠. 얘 무조건 음수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빵인 게 2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4평행이동 했어요. 그러면은 얘도 일단 무조건 그래. 요거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일단 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함수 값 똑같아야 돼요. f0은 7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f'0은 15.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잠깐만. 최고 최계수가
함수인 이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15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아우, 대칭축이 지금 Y축보다 오른쪽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데 이게 아니면 일단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일단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해서 오고 극대극소가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래버리면은 애초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4평이동에도 어차피 하나라서 둘 다 하나하나씩 가져서 서로 다른 두 지경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얘가 0 되는 게 두 개 있는데, 그럼 4평이동 했을 때 두 개가 추가로 더 나온다 그러면, 4개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막으려고 A에다가 3루트 지금 이거 집어넣는 게, 아마 얘 막는 것 같은데? 3루트. 3중근. 그렇죠? 요거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봐봐요. 만약에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G'X가 식이 지금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5. 요즘 판별식 빵인 상태죠. 그렇죠? 판별식 빵. 판별식 집어넣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죠? 여기 지금 빵 나오는 경우면 A가 3루트예요. 뿔마 3루트. 그렇죠? 이거 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배제하라는 게 문제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배제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될 수 있는 게 결국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개인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도함수를 그려보니까 그럼 얘는 2차 함수 형태로 나오겠네요. 그쵸? 2차 함수 형태로. 자, 최고측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게 지금 도함수예요. y는 G'X. 자, 여기가 지금 현재 7인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7인 상태. 극대극소 지점. 자,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도함수는 최고측에서가 음수니까 무조건 음수로 나오네. 괜찮죠? 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 만약에 우리가 그니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얘를 오른쪽으로 4만큼 평이동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른쪽으로 4만큼 평이동했다 몰라. 그럼 뭐,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 감마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만약에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 이거 무조건 서로 다른 6개의 실근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4개 나오려면 당연히 2개는 중복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결국에는 다 4차이 나줘야 되는 거고 4차이 나는 걸로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성립한다면 그죠? 알파, 베타가 4차이 나는 순간 A 값은 그냥 나옵니다.
자, A까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자, 4평이동한 상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요게 지금 G 프라임 X 마이너스 4. 그쵸? 그러니까 베타는 알파 플러스 4, 감마는 베타 플러스 4. 여기가 감마 플러스 4. 그죠? 이렇게 나와야만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G 프라임 X를 구해보면은 3X제곱 2AX 플러스 15. 그죠? X가 음수. 등호는 들어가도 상관없겠다. 어차피 미분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지금 4 차이 나는 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빵되게 하는 근. 그렇죠? 빵되게 하는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았잖아요? 알파 베타로 잡았는데, 그 두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4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근의 합, 근과 계절 관계로 한번 가봐요.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근과 계절 관계가 아무래도 편하겠죠. 자, 그거는 A분의 C. 우와! 그럼 그냥 알파가 나온다고요. 그럼 알파도 나오니까 지금 A도 그냥 나오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근과 계절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기는 해요. 자,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아직 안 굵어서 모르겠는데 맞나? 잠깐만. 마이너스 6분의 7 나오는데 나는 최고치에서가 잘못 구했네. 나는 마이너스 6분의 7이 나오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지금 요거를 정리해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빼기 5는 빵. 그쵸? 알파 플러스 5, 알파 마이너스 1은 빵.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5거나 1인데 알파는 지금 음근 나와야 됩니다. 알파 베타 둘 다 음근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5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가 근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근이고 감마는 지금 3인 상태.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0에다가 4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따라서 A 값은 얼마지? 9네요. 그죠? A 값은 그냥 9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9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이참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지? 요게 3 증가할 때 7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x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나왔죠? fx는 뭐지?
마이너스 6분의 7x제곱 플러스 7x 맞나? 7 넣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7이 아니고 15잖아. 우와, 망했다. 이걸 내가 왜 7이라고 썼지? 이 y좌편이 7이지. 미안해. 다 틀렸잖아. 잠깐. 미안. 다 틀렸는데?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여기 틀렸어요. f'x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3증가할 때 15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y절편이 플러스 15.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맞구나. 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그죠? 이렇게 그냥 나오고 말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g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마8. 그 다음에 4, 9,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플러스 7. 그쵸? 요거니까 이거 얼마지? 5네요. 얘는 그냥 5로 나오고 뒤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40, 30, 20, 27. 그쵸? 27. 그래서 답이 32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해. 30번은 그냥 나중에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라고요.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32번은 주요한 평가원 문항은 맞는데 얘는 일단 건너뛸 거예요. 왜 건너뛰냐면은 올해 기출문제는 사실 올해 안 나와요. 올해 기출문제는 아예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얘는 내기가 좀 힘든 상태예요. 왜? 문제집이 없거든. 학교 선생님들도 확인을 못해요. 그러면 프린트 있잖아. 뭐 시험 기출문제 가지고 볼 수 있잖아. 그런 경우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따로 줘요. 아예 그냥 연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2번은 일단은 여유 될 때 한번 집어넣어봐요. 이게 지금 올해 6월에 나온 거여가지고 얘는 담아놓기는 했는데 조금 그래요. 미안해.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35번으로 가볼게요. 35번 삐용. 이게 거의 역대 나형 모의고사 나형 문제 중에서 거의 역대 최고 난이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따져도 아마 탑3 안에 들 거예요. 우리 풀었구나. 어떻게 풀었어? 맞아. 이걸 할 걸 그랬나? 근데 지금은 나오기가 좀 힘들긴 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헷갈린 거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다 짝수 나오려면은 홀수가 짝수로 나와야 되니까 시험을 3번 반복했다. 그러면은 홀수만 나와야 되네요. 그럼 홀수가 한 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그러니까 1하고 짝짝 나오면은 홀수가 3호만 남아 있으니까 짝수가 되고, 아니면은 뭐 1, 3, 5 다 뒤집어지면 빵빵빵 되니까 다 짝수 되죠. 그럼 이거는 다른 걸로 뒤집어야 되냐? 아니 3, 3, 3 이렇게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안 되네? 되네. 그죠? 3, 3, 3 뒤집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홀수만 홀수번 뒤집으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1이 한 번만 나와줘요, 확률. 그러면은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겠다. 홀수를 한 번만 뒤집는 경우에 1 뒤집는 거랑 홀수를 3번 뒤집었을 때 1이 한 번인 경우 두 케이스 다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쵸, 뭐 한 번 뒤집는 경우랑 3번 뒤집는 경우가 있을 텐데 3번 뒤집는 경우 중에서 1을 3번 뒤집는 거는 안 되지. 그죠? 1을 2번 하고 3 한 번 뒤집고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고요. 오케이. 계산해 줄까? 풀어줄까? 오케이.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홀 한 번 플러스 홀 3번인 경우, 전체 경우 중에서 홀 한 번이면서 1이 한 번, 그 다음에 홀수를 3번 뽑는 경우에서 1이 한 번. 그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홀수를 한 번 뒤집는 거는 주사위를 굴리는 거니까 333. 3의 세제곱. 아니다. 맞나? 독립식 확률이구나. 그쵸? 그럼 홀수 뒤집는 확률이 2분의 1. 짝수 뒤집는, 근데 어차피 경우의 수로 갈 거지? 독립식의 확률로 갈 걸 그랬나? 그냥 경우의 수로 해볼게요. 그러면 홀짝 짝으로 갈지 짝홀짝으로 갈지 짝짝홀로 갈지 모르니까 3번 해주고, 그 3가지 중에서 이 케이스의 경우의 수만 생각해 본다 하면은 홀수 3가지, 짝수도 3가지. 그럼 홀이면은 다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3의 세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홀 한 번에 1인 경우, 그러면은 똑같이 3가지가 나오겠고, 그 중에서 이 케이스만 놓고 본다면 얘는 무조건 1로 뒤집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짝수 2번 뒤집고, 그 다음에 홀인 경우에는 이 케이스는 한 가지지만 이 중에 홀수가 들어갈 걸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 여기서 1이 나왔다. 그럼 나머지는 2제곱으로 놔줘야 되겠다. 여기 그냥 다. 오케이. 괜찮을까? 다 종이 줄까요? 이용. 설마 풀었어? 이거 엄청 어려운 건데. 멈출까? 괜찮아요?
자, 일단 시작이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좀 헷갈리는 친구는 잠깐만 볼게요. 자, 문제가 되는 게 좌변은 이제 4f'x 플러스 12x 플러스 빼기 18. 우변이 문제죠? f'gx. 그쵸? f'gx. 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합성함수는 속함수를 치환해서 보는 게 편해요. 근데 얘를 치환한다고 치더라도 뭔가 해결책이 뾰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x를 없애자고 해봤자 어차피 눈에 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t로 치환한다고 한다면 모든 x를 t로 다 리모델링을 다 해줘야 되는데 얘는 리모델링이 안 돼요. 그럼 이제 1차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그러고 보니까 fx가 상성 빼고 다 나와 있네. 그죠? 다 나와 있네. 그러면은 f'x는 확정돼 있어요. 아, f'x가 확정돼 있으니까 그럼 그냥 다 때려 박아보자. 그냥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x제곱 빼기 24x 플러스 24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그러면 f'에다가 gx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gx를 그냥 g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3g제곱 6g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할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아니, 그래프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g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니, 뭐 물론 역함수기는 한데 g가 역함수기는 한데 좀 어렵다라는 거야. 뭐 물론 미적분을 해본 친구들이라면은 이걸 보고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솔직히 조금 오바라서 이걸로 그냥 마무리 지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24 빼기 18. 그쵸? 얘랑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딱히 할 게 없어요. 자, 여기서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일단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2x제곱 빼기 12x는 3g제곱 빼기 6g. 그쵸? gx를 갖다가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볼게요. gx, 그쵸? 자, 이거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g를 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치환한다라는 말과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문자로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통으로 생각하는 것 뿐인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얘는 3으로 약분하니까 4x제곱 빼기 4x, gx제곱 빼기 2gx. 자, 그러면은 얘를 다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왜? g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g를 모르겠으니까, g가 2차로 껴있으니까 도저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다 우변 넘겨서 정리해야 돼요. 저기 혹시 눈치 빠른 치고는 양변에다 1 더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1 더해서 완전 제곱식 해도 돼요. 자, 근데 넘겨도 돼요. 와, 난 그거 도저히 생각 안 나. 그럼 그냥 넘겨도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쓴 거예요? g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쓴 거예요. g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지? 와, g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g에 대한 2차 방정식. x를 그냥 상수 취급하면서 생각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들어간다면 얘는 마이너스 4x로 묶었을 때가 x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되지? 2x랑 2 줘서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어디다 붙여야 되냐? 여기다 붙이면 되네요. 괜찮죠? 여기다가 붙여주면은 요 식이 gx 빼기 2x gx 빼기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빵. 그쵸? 요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얘는 요게 빵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빵이 되게 하는 x가 근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밖에 안 되면 이거는 거의 역대 최고 난이도라고 얘기할 만하기엔 좀 모자라죠. 이 뒤가 하나가 좀 더 남아있어서 그래요. 거기가 약간 좀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힌트 쭉 줄까? 디귿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지.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거를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문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한다 그러면은 접하는 경우로 들어가줘야 돼서 도함수 해가지고 0 나오는 걸 찾아보니까 이제 그저 이렇게 나와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되게 끔찍해요. 그래서 나는 아예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얘 그래프를 놓고 k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지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fx 그래프를 그려버리고 얘가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그냥 접선의 방정식으로 문제 푸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이제 두 교점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잡아놓고 이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화이팅! 이거 풀었어요. 제가 언제 풀었어? 꿈이 뭐예요? 꿈이 뭐지? 꿈이 뭐야? 내가 왜 그러냐면은 예은이가 뭐랄까 수학을 대하는 게 약간 좀 수학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입시 수학이랑은 상관없이 본질에 대한 탐구를 되게 좋아해. 완전 수학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뚫고 들어가는 그 맛을 즐기는 것 같아. 그냥 되게 잘했어요. 진짜로 제대로 잘했어. 하지만 우리는 입시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입시에 맞춘다면 이제 속도 문제. 미안해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딱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우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가지고 얘랑 만나는 거를 찾으려고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아예 g를 y는 x의 대칭해서 fx로 바꾸고 ex도 대칭. 괜찮으니까. 어떡하지? 에너지 방전된 거 아니야? 괜찮지? 오케이. 곧 D는 내가 설명 간단하게 좀 해줄게요. 그래. 쉽게 얘기할게. 지금 얘랑 만나는 거는 GX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차피 G랑 F는 역함수
도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죠. gx랑 ex의 교점을 구할 바에는 둘 다 y는 x에 대칭시켜서 f랑 2분의 1 x의 교점으로 잡는 게 더 편할 거라는 거지. 그건 얘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마지막이 사실 뭐냐면 요거예요. gx가 2x랑 만나거나 아니면은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만나거나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사실 뭐 gx식을 우리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3차 함수의 역함수면은 이거 세제곱근 함수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미분도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래프 안에서 해석해보자. 라고 한다면 얘 딱 봤을 때 어때요? 이거 판매식 음수 나오죠? 이거 무조건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증가함수.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몰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그냥 뭐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 대칭점이 x좌표가 1이잖아요. 그쵸? 1일 때 기울기가 지금 3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k값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애예요. 그쵸? 얘는 fx. 자, 그러면 gx는 y는 x에 대칭돼서 나오겠죠? gx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게 지금 뭐랑 만나야 된다? 2x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x면은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괜찮죠? 왜 잘라서 설명하냐? 0부터 1까지만이니까 괜찮죠? 0부터 1까지만이니까. 와, 그러면 K가 만약에 똑같으면 위로 가죠? 그러면 G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노란색이랑 만나야 되겠네. 그러면 K 값이 더 낮아졌을 때 G 값은 더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이래버리면 이 교점이 생긴다고요. 오케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때요? GX랑 얘네 교점 구하는 거 어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다 뒤집자고요. 다 y는 x에 대칭시키자고요. 통째로. 그렇죠? 다 통째로 대칭시켜서 보면은 다시 한번 2x 대칭시키면 2분의 1x예요. 그렇죠? 2분의 1x. 어차피 얘가 0부터 1까지니까 역함수 입장에서는 2까지예요. 그렇죠? 2까지.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얘가 0부터 1까지라는 거야. 그쵸? 얘가 0부터 1까지. 자, 그러면은 정가운데가 지금 1인 상태인데 얘 fx는 어떤 상태? 요 지점을 대칭점으로 하는 기울기 3인 직선. 그쵸? 요거라고요. 얘가 지금 노란색과 만나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나는 상태. 그쵸? 이거 요거 다 있어요. 양꼬점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게 하려면 K가 가장 클 때, 간신히 만날 때, 그쵸? 이때가 최대가 되는 상태, 그쵸? 중간에 만나는 경우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최소가 되는 상태는 언제예요? 여기서 만났을 때, 그쵸? 2,0에서 만났을 때. 그래서 0,1 대입해서 성립하게 하는 게 K값 최대, 라지 M으로 나오는 거고요. 2,0 대입해서 성립하게 하는 K값이 스몰 m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괜찮다. 그쵸.
그쵸. 그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게 아닌 거를 구해주면 되니까 그냥 뺄셈 하려고 한 거지. 이래도 되나요? 괜찮아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면 그러면 이 경우의 수 더해주고 이 경우의 수 더해주고 둘 다 성립하는 경우의 수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3d는 6이니까 d는 0, 1, 2 그쵸. 다 따져야 되는데 칠 4, 1 맞는데 12, 12, 24 이거는 맞았어. 아 이거 아니었구나. 오케이. 헷갈리는 게 또 있나? 근데 이게 갑자기 안 풀려. 이것도 나라면 이것도 지금 빼셈으로 가려고 한 거지? BC 둘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네. 빼는 걸로. 그러면은 저 A를 고정해 주면은 전체 600 중에서 그죠? 1 빼기 600분의 BC가 둘 다 이웃하지 않으면 B는 4가지, C는 3가지. 그죠? 왜냐면 이 4개 중에서 BC가 둘 다 앉아야 되니까. 4P 그러면 4P 주면 나머지 4팩 해주면 되죠. 그래서 1 빼기 600분의 4P가 12 곱하기 4팩 저는 사실 5분의 3이네. B랑 1탕경이랑 C랑 1탕경을 다음에 BC 둘다 1탕경 그것도 되긴 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님처럼 B랑 1탕경으로 둘 중에 하나 한 다음에 100 해줘가지고 그거랑 C가 똑같으니까 2배에서 BC 양쪽으로 오는 경우를 빼줬고 아 그럼 48을 빼야 되는데. 이거 48. 오케이.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를 해주면, 여기 지금, 라지엠이 나오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0,2를 대입해줘야 되니까, 0 집어넣어서 1 나오는 거는 K가 1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라지엠은 그냥 1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몰 m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집어넣어야 되니까, FE가 빵. 그쵸? 얼마지? 8, 12, 12K. 그죠? 이게 빵. K는 마팔이네요. 스몰 m이 마팔. 그쵸? 그래서 8제곱에다가 1제곱하니까 64 더하기. 그래서 답이 65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뭐 풀이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솔직히 뭐 몰라 나도 그 다른 풀이를 본 적은 거의 없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봤을 때 저 풀이보다 빠른 풀이는 아마 없다고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방정식에 활용해서 잠깐만. 이걸 뒤쪽에다 넣어버렸네. 뒤로 갑시다. 자, 부등식의 활용 쪽으로 가볼게요. 자, 부등식의 활용. 자, 부등식의 활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전혀 문제는 안 돼요. 지금 계보를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자, 방부등식의 활용. 자, 일단 기본 체계입니다. 자, 첫 번째 fx가 k랑 만나는 거. 이거는 fx 그래프 그려놓고 y는 k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들어가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수 k가 1차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1차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자, 1차면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서 1차인 경우에 한정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fx랑 k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자, 그럼 얘는 뭐 fx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kx가 두 실근 나오게 하려면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접하는 경우 아니면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 쪽으로 몰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 경우 말고 세 번째. 와,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차로 나오면 어떡하냐? 2차로 나오면 어떡하냐? 지금 원칙상 방정식의 활용은 어느 케이스든 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다 좌변으로 다 몰아요. 이 도함수가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무조건. 그럼 얘도 도함수 인수분해 돼요. 근데 인수분해해서 하다가 우주 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교과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풀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얘는 오히려 인수분해하다가 우주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 예외 없어요. 무조건 다 몰아요. 다 몰아서 도함수 씌우면 빼함수 해가지고 도함수 씌우잖아요. 무조건 인수분해 됩니다. 무조건. 안 나오면 들고 와요. 내가 항의해 줄게. 진짜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떻게 들어간다? 그냥 몰라.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뭐 k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뭐 3k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막상 좌변으로 넘겨서 물어보잖아요. 도함수 인수분해 다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어떻게 들어간다? 접방. 요 경우는 그냥 빼함수의 도함수. 그렇죠. 이걸로 그냥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은 이 세 가지 틀 외에는 아예 없어요. 아예 고등교육 과정에서 수능까지 다 포함해도 이거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그렇죠. 이런 거 있죠. fx가 k보다 크다. 뭐 등호가 있건 말건 상관없어요. 뭐 등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fx 그래프 그려놓고 y는 k가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이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x가 kx보다 크다. 또 접방이에요. 그렇죠. 접방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때 여기 등호 한번 넣어볼게. 자, 이 그래프 가지고 k보다 커나 작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상 결국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등식 활용은 약간 좀 최대 최소 의미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같아요. 같은 얘기는 한데 fx 그래프가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친다면 k가 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최소값보다 아래로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그래프 문제기는 하지만 몰고 들어가면은 도함수 활용의 최대 최소 문제랑 엮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등식의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도 똑같이 fx가 kgx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똑같아요. 얘도 빼함수. 그렇죠. 차함수든 빼함수든 어쨌거나 빼서 도함수 인수분해 해가지고 또 최대 최소 관련된 내용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가 또 있어요. 그쵸? 모의고사에선 잘 안 나오는데 수능에선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내신형 스타일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gx보다 커놨다가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에 fx1이 gx2보다 커놨다가 항상 성립한다. 차이점은 그냥 이거죠. 왼쪽은 변수가 하나, 오른쪽은 변수가 두 개.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두 가지 케이스를 수식적으로 보기엔 좀 힘드니까 그냥 그래프적으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얘랑 얘를 대표할 수 있는 그 구분 기준은 요거에서부터 일단 나와요. 자, 얘는 똑같은 x에서 함수값만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x가 이렇게 나왔다. f가 더 크네. f가 더 크네. 그렇죠. 어딜 봐도 f가 더 커요. 얘는 최대 최소 문제가 그러면 아니지 않냐? 아니. 뺀함수 최대 최소예요. 괜찮죠? 얘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야. 뺀함수 자체가.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얘죠. 이건 지금 x1과 x2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x1이 지금 여기로 잡혔다. 그럼 fx1 값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x2가 하필 여기를 잡아버렸어요. 그럼 gx2는 이렇게 잡히니까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게 있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불가능. 그럼 얘까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 얘까지 가능하려면 아예 그냥 얘의 최소값과 최대값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나와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x1이 어디에 나오더라도 x2가 어디에 나오더라도 얘는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1반하고 2반이 있어요. 너네 반하고 우리 반 놓고 봤을 때 너네 반 1번보다 우리 반 1번이 더 잘하고 너네 반 2번보다 우리 반 2번이 더 잘하고 같은 번호끼리 더 잘하는 거예요. 같은 번호끼리만 놓고 본다면 우리 반 애가 더 잘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은 너네 반 1등보다 우리 반 꼴등이 더 잘해. 이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얘의 최소값이 얘의 최대보다도 더 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금 더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내신에서 자꾸 한 번씩 내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어 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요거의 최소값이 얘의 최대값보다 커놨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는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 살짝 특이한 문제 45번 하나만 좀 봐봅시다. 45번. 왜 생뚱맞게 초람수야? 그쵸. 삼각함수가 웬 말이야? 그쵸.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처음 볼 때 좀 당황스러워요.
자, 이거는 문제점이 뭐예요? 이 계부 안에 지금 안 들어가죠? 초함수라서 넘길 수가 없어요. 아, 뭐야. 얘 지금 변수인데, K인 거는 맞아요. 6호인 건 맞아요. 근데 변수인 얘를 좌변 넘긴다고 해도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절대 안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냅둬야 돼요. 이대로 냅둬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얘에 대한 그래프를 일단 그려줘야 되겠는데, 자,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따져보면은 얘가 최소인 경우가 일단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해봤자 K 플러스 1랑 K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4 차이 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얘가 K 플러스 2보다 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아니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얘가 하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극소이자 최소인 지점에서 하필 요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 이제 좀 난감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얘 X좌표를 구해버린 다음에 그냥 넣어보면 되잖아요. 막상 넣어보잖아요. 얘가 최대 지점이야.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해볼게요. 막상 넣어보면 그래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는 없어요. 초함수는 어쩔 수가 없죠. 대소정연산이 안 되니까. 오케이. 자, 푼 친구들은 잠깐 다른 것 좀 더 해볼게요. 이거 잘못 구했다. 잘못 구했다. 그러면 이게 못 풀어요. 초함수라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삼각함수 낀 게 얘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변형 낸다고 치더라도 학교 선생님들도 다 저 의도해서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풀어요. 왜? 접하면 어떡해. 막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만약에 그게 저기 최대인 지점이 아닌 딴 데서 값이 튀어나오게 돼버리면은 좀 미적분 문제로 바뀌어요. 때려주기도 못 풀어. 자, 그래서 마무리를 잠깐 좀 해볼게요. 마무리를. 오케이. 거의 다 됐네. 자, 요거가 도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걸 fx라고 잡아보면은 f'x가 12x 세제곱 빼기 24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24. 그렇죠. 12로 묶어놓으면은 12x 마이너스, 그죠? x 마이너스 2까지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최고체 계수가 양수인 사차함수인데 마일 1, 2. 그럼 마일에서 최소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마일에서 가장 간격이 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마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요? 3, 8, 11, 5,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9, 그쵸?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제일 작은 상태 마이너스 19인 상태니까 얘랑 얘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될 텐데
막상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쵸? 최소인 지점이죠? 그쵸? 아, 왜? 사인 2분의 파이 x는 그쵸?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 주기가 지금 2분의 파이분의 2파이기 때문에 4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가 지금 이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일 때가 그냐면 최대인 상태, k 플러스 2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k 플러스 2인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애가 되겠구나. 그렇죠? 요게 y는 k 플러스 2. 자, 만약에 여기에서 최대인 값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 최대인 값이 아니잖아요? 수투로 절대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풉니다. 미적분 가야 돼요. 왜냐면 접하는 것까지 다 따져야 돼요. 그럼 삼각함수 미분하면서 접하는지 아닌지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문제 낸다고 치더라도 최대인 경우 아니면 절대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역대 이 문제가 나온 적이 많냐? 있기는 한데 3점짜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평이한 난이도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얘를 갖다가 고난이도는 못 만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게 최대 아니면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 이거 레벨 4급으로 절대 못 만듭니다. 레벨 4급으로 만드는 순간 수투로 아예 안 풀린다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k 값이 최대 마이너스 21로 나온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뒤로 좀 가볼게요. 이야, 저기 혹시 오케이. 질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해봐요. 뒤 먼저 해가지고.